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이 두 번째 아는 구모에서 이제 이게 이 장이 어느 장이냐면 18장인가요? 해서 순국 다음에 반국이 나와요. 순국이라는 것은 17장이죠. 17장에서 순국이 나오고요. 18장에서 한글로 쓸게요. 18장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쓸게요. 18장에서 반국이 나와요. 반대만자예요. 국과 반대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역시 제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국은 뭐죠? 따를 순자에 순할 순자도 되지만 그것을 따르라는 것인데 그 것이란 건 뭘까요? 강한 것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반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강한 것을 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죄해서. 그러니까 강한지 약한지를 보면 알아요.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이 사주에서 강한지 안 강한지. 그러나 자꾸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게 강한지 약한지를 어느 오행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기초에서 뱅뱅뱅뱅 예를 들어서 목화토 금수만 가지고 백날 얘기해 봐야 안 돼요. 부딪혀 봐야 돼요. 사주를 가지고 딱 부딪혀서 과연 이 사주의 종주오행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돼요. 그 종주오행을 이걸 쓸 건가 못 쓸 건가. 그러나 대개 보면 그 종주오행은요 일주를 항상 부담스럽게 해요. 그렇겠죠. 일주는 내가 가는 길인데 대개 보면 그 가운데 사주가 무거운 건 일주가 참 부담스럽다는 거죠. 과연 저 무거운 걸 일주에 짐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끌고 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는 구모에서는 아는 구모까지만 해도 돼요. 이 뒤에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는 구모란 건 뭐예요? 자식이 엄마를 구한다? 네, 첫 번째 뭐였었어요? 굴레신생이죠? 네, 첫 번째. 인군이 의지한다. 어디에? 신생. 신하가 생하는데 의지한다라고 했어요. 굴레신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생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돕는다라는 도울 조자를 써야죠. 굴레신조. 인군이 신하의 도움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인군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인군을 주제로. 인군을 주제로 하니까 주어를 주제로 하는 거예요. 주어가 곧 일주예요. 그럼 일주가 신하는 뭐예요? 그럼 신하는 일주의 신하는요 재성이잖아요. 왜? 내 맘대로 부리는 거니까. 굴레신생이니까. 그러니까 일주가 강하니까 뭘 가지고 쓴다? 재성을 가지고 부리는 거예요. 되게 보면 재성은 내 맘대로 부리는 거죠. 여자로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성이 돈도 되고 남자한테는 마누라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유교를 벗어난 얘기인데 아버지도 돼요. 내 마음대로 다룬다. 아버지도 돼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되는 이유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버지는 자식의 눈치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죠. 더군다나 늙어가면 갈수록 자식한테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젊어서는 야 새끼야 이게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놈저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 먹고 나면 이놈저놈 할 수가 없겠죠. 그 자식으로서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눈으로서 자식을 바라볼 뿐이지 그러나 자식한테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관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꼭 자식이 관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엄마는 틀려요.
이게 바로 아는 구모예요. 여기서 엄마가 나와요. 자식이 엄마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남자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식신을 쓰는 거예요, 용신을요. 자, 첫 번째, 본래 신성은 용신을 뭘 쓴다? 재성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건 뭐예요, 용신이? 네, 식신을 쓰는 사주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아, 용신이 재성을 쓰는구나. 용신이 식신을 쓰는구나. 이미 끝난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아, 아는구먼 것, 용신이 재성이 되는, 식신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돼요. 분리신성은 뭐예요? 아, 용신이 재성이구나, 라고 하면 돼요. 자, 지난번에는 유시주를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상 임시주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임시와 그랬어요. 아는 생모라고 그러지만 생모는 아니죠. 자식이 어떻게 엄마를 생해요? 이건 글자 잘못된 겁니다. 구모예요, 구모. 구할 구자.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거예요. 식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일주 입장에서. 제가 주어 자꾸 그러려고 그러는데, 식신이, 일주입니다. 자식이 생모 아닙니다.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것은 수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시후, 조후와는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조후와. 그 이유.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금일주가 겨울에 태어나면, 화를 용신을 할 땐 그건 관을 쓰지만, 목일주가 겨울에 태어나면 뭘 쓰나요? 화를 쓰죠. 목생화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조후 때문에 쓰는 거지, 아는 구모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목생동룡, 이거는 목생동룡 하면 화를 쓰죠. 아는 구모는 아는 구모지만 조후로 하는 거예요. 조후로. 한이차조에서 차갑고 또한 메마르다. 그런데 금수를 만나니까 필동, 반드시 가을 겨울에는 반드시 얼게 돼 있어요. 지금 목이 얼기 시작합니다. 지금 해에서 자월로 넘어갔나 그럴 거예요. 동지가 되면 대설이 되면 자월이 됐을 겁니다. 지금 자월일 겁니다. 불투, 금능, 금목. 불투, 목뿐만 아니라예요. 금이 능이 목도 금이 목을 극할 뿐만 아니라 수 역시 목을 극하는 거예요. 왜? 얼리니까. 수생목은 못하는 거죠. 겨울에 태어난 목은요. 그래서 필수 반드시 화로서 극금, 화로서 금을 극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는 구모지만 계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풀어주는 거예요. 수지동, 물이 얼은 것도 풀어주고요. 화가 금을 극하고요. 얼은 물도 녹여주니까 목은 득양화, 따뜻한 화창함을 만나서 발생.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 껐습니다. 화조수구. 화는 술을 만나면 극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호, 춘초나 동진, 늦봄이나 초봄이나 겨울이 다 됐을 때, 계절적으로는 보세요. 이건 초겨울이고 초봄이고요. 이거는 겨울의 끝자락이에요. 겹치죠? 목는 화호. 그러니까 겹친다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춘월이에요, 춘월. 입춘, 이때 무척 춥습니다. 비단, 화가 술을 끓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목 역시 술을 끓인다. 맞죠? 그래서 필수. 토가 와서 지수, 막아줘야 되면, 배목, 목을 키워서, 목을 키우는 정신이 생긴다. 즉, 화가 득생, 생을 만나고, 목 역시 영화라고 해서, 화려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시켜야죠. 토로서 배제하고요. 토 역시, 목을 만나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춘말이나 동초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계절이 좀 차이가 납니다. 춘말, 봄의 끝자락과 동초. 이 춘말이라면 못 가죠. 뭐죠? 진월. 동초는요, 뭐예요? 해월입니다.
목견토. 이때는 진월이니까 나무가 단단하고요. 토는 허할 겁니다. 예, 해월이니까 목이 단단해요. 종유화, 비록 화가 있더라도 불능, 생습토, 습토를 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그건 벌목을 해야 돼요. 금으로써 벌목을 해야죠. 왜? 이렇게 목이 단단하니까요. 즉 화의 그래서 화를 태워주면 화를 태워줌으로써 나무를 태워주는 거예요. 토득생, 토가 생하게 된다. 그래서 금이 봉, 화련, 불의 단련함을 만나면이라고 해서 만나고 생후, 춘말, 초하라면 이건 겹치는 겁니다. 춘말, 진월이고요. 초하는 4월이에요. 모강, 화허라고 해서 4월은 화가 허합니다. 그래서 필수 반드시 수가 와서 극화, 화를 모강, 화성, 화허가 아니죠. 화가 성에서 반드시 수가 와서 극화, 화를 극해줘야 됩니다. 또한 능이 습목, 윤토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득생, 금이 생함을 얻는 것이다. 수가 토의 막힘의 원인에 의해서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생어 추동, 겨울, 이제 뭉뚱그려서 계절을 얘기해요.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면 금다 수약, 금이 많고요. 수는 약해지는데 토는 이 곤방이다. 토는 곤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남서방입니다. 그러니까 곤방이란 곧 가을 끝 겨울이에요. 능이 색수, 물이 막히기 시작을 하죠. 곤방에 들어가니까요. 이게 언제냐면 수월입니다. 수월에 돼서 물이 막히는 거예요. 필수 반드시 목을 가지고 수토를 해야 돼요. 이 술도 같은 거는요 흐트러져야 돼요. 즉 수세가 통달해서 무저격 막힘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자가 서로 상의지적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모자 상의라는 것은 서로 엄마 품에 자식과 엄마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모자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식신을 용신을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위 안흥생모라고 해서 분흥이에요. 부자입니다. 구할 부자예요.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겁니다. 관성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엄마를 괴롭히면 관성이 여자한테는 남편이잖아요. 치고 들어오면 식신이 막아주죠. 자식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목생 여름과 가을에 태어나면 화가 화가 추와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면 금이 겨울과 봄에 태어나면 수가 봄과 여름에 태어나면 모두가 휴수가 되는 거죠. 이 계절에는요. 그렇죠. 휴수가 되죠. 그래서 곧 휴수지위 힘이 빠지는 계절이에요. 자기 계절을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무여유, 여기 내가 가진 기운이 빠지죠. 활동을 다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목화토 금수로만 뭉뚱그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장생론으로 얘기하면 음목과 양목이 틀려지죠. 그러나 임철조 선생은 갑을목을 같은 목체로 보고요. 병정화는 같은 화체로 봅니다. 따로 음양을 나누지를 않아요. 장생론에서 목은 목이고 화는 화지, 음목이 어디고 양목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가을에 성하는 꽃은 국화뿐이 없겠죠. 그러나 대개 다 나무들은 시들기 시작을 합니다. 가을에는 어찌 능히 아생지신 어떻게 능히 내가 생하는 신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극제하신 내가 나를 극하는 신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언제라고 해서 이게 서리법이죠. 미국말로 있고 영어로도 있는데 이 글이 여기까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라고 해서 어찌 그러지 그렇겠는가 라고 해서 그렇지 않겠는가 아니라 그렇겠는가 라고 해도 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긍정어로서 서리법을 쓰면 듣는 사람으로부터 예 안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요. 부정어로서 이렇게 서리법을 쓰면 예 안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내가 생하는 지신을 쓸 수 있고 나를 극하는 신을 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가 내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생하는 신, 식신이에요. 내가 극하는 신, 재성이에요. 식신, 재성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이때 못 쓴다는 거예요. 목생하추, 화생추동, 금생동춘, 수생춘하. 얘는 이때는 휴수가 돼갖고 내가 생하는 신도 용신을 쓸 수 없고 내가 가서 마음대로 부리는 신,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신은 식신이요 내가 마음대로 부릴 신은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신은 용신은 쓸 수가 없으니 결국은 이 두 가지 신을 쓰려면 어떻게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뿌리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오늘 사례명조, 그래서 사례명조 4개 중에서 지난번에는 럭곡격과 인숙격을 했죠. 그러면 일주가 힘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샘플로 사례명조를 하는 것은 정관격과 칠살격이에요. 그래도 그건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없이 쓴다. 그거 참 그럴 때는 좀 고통스러운 거죠. 일주가 감당하냐 감당하지 못하냐, 저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나를 공격해 오는데 과연 식신으로서 자식이 와서 저걸 막아줄 것인가 못 막아줄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엄마도 튼튼하고 자식도 뿌리가 있어야 돼요. 튼튼이라는 것보다 유근. 자, 엄마 일주의 유근과 식상의 유근, 뿌리를 보고서 과연 이 식상을 앞세워서 정관이 사실 격은 정관격이지만 관사론잡이죠. 관사론잡이 돼서 칠살격으로 거의 변하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피해를 당하니까 자식이 나서서 그 살을 막아주려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보면 이건 분명하게 럭곡격이에요. 이런 경우는 분명하게 해서 식상을 써서 실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식상제설격이죠. 그리고 인숙격이에요. 인숙격이라는 것은 일주가 내가 튼튼할 거 아닙니까? 튼튼하니까 재성을 써서 설기를 해갖고 사주를 끌고 나가는 것이죠. 사주 이거 참 좋은 사주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때 정관격이 나와요. 과연 이 정관격이 미월에 태어났죠. 그러면 이제 벌써 정관격이다라고 하면 이거 일주가 관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남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의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월에서 이게 정관이 딱 있으니까요. 그럼 저 일주가 저 정관 월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럼 천관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보고 났는데 임수가 이거 지금 임수가 천관은 완전 고립돼 있죠. 그러나 지지로 이렇게 밑에는 뿌리 없죠. 그러나 삼진에 임수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충분히 수생목해서 뭘 쓴다? 자식을 쓰는 겁니다. 이건 식신이고요. 이건 상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수가 뚜렷하게 같은 비견은 없더라도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충분히 이 간목을 자식을 써서 관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관을. 자식이니까 자식과 내가 합치니까 이 사주는 용신이 못 가요? 목과 수겠죠. 목수. 대운을 보면 알죠.
자, 목수운으로 흘러야만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네,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격 찾으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격국론을 계속 강의를 하니까 정관격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관도요, 관이 많다 보면 편관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나를 공격하는 게 많으면, 정관도 많으면 칠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격이지만, 미월에 태어난 임수지만, 편관들이 많아서, 그러나 이 밑에 있는 편관들은 나의 뿌리가 돼서 도움이 되는 거죠. 여자를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활, 일상으로요. 웬만하면 학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까운 인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철저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수생어 개하. 여름에 태어났으면 뭐예요? 휴수죠? 수는 여름에 태어나면, 봄과 여름에 태어나면, 휴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휴수지지? 맞죠? 희기, 보세요. 반가운 것은 삼봉진지. 하나, 둘, 셋. 세 개의 진토의 지지를 만났다. 반가운 것은. 통근신고. 저 지금 진토 속에 개수가 전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토는 능히 축수양목. 물을 가두고 나무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가불병투. 이거 보세요. 가불병투에서 통근제토. 통근하면서, 통근이란 건 진토 속에 통근했어요. 간목은 진토고요. 을목은 뭐예요? 인비토 속에 통근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제토. 토를 소토하고 있어요. 눌러주고 있어요. 안흥생모라지만 안흥구모입니다. 생모 아니에요. 미렴, 좀 꺼리는 건 이 병화가 설목생토하는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하는 게 좀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공명은 불과일금, 이거 참 이런 뜻이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일금이란 우리는 소매금자예요. 그런데 소매금이라는 것은 참 가난한 선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비 옛날에는요, 소매가 길면 길수록 관직이 높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일금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게 간단하지만 옛날에 한복은요, 두루마기 같은 거요, 이렇게 길면 길수록 부유함을 나타내고 관직이 높은 겁니다. 일금했으니까 그래도 그냥 공명은 그렇게 된 이유죠. 묘한 것은 중만년, 중만운, 그때요. 중만운에 운주, 동북수지, 수목지지죠. 그래 보세요. 사실은 이 사주는요, 금운서부터 들어가니까 그럭저럭 괜찮기는 해요. 그러나 한쪽으로 정관격이라고 하지만 살이 너무 편과하게, 토가 너무 편과해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자, 그래서 연납출사, 돈은 있었나 봐요. 돈을 내고 배설길로 나갔다. 괜찮네요. 자리는 번월까지 되고요. 부유 배년만이라 말년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말년운이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좋은 사주예요. 무술대운이 제일 안 좋은 사주입니다. 토가 책이 때문에요. 천천히 풀어드렸어요. 자, 무게를 재고요. 그 무게가 일주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봐서 용신을 정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수일주가 지지로 정편관이 혼재되어 있다 때문에 차조도 역시 식상성을 써서요, 식신제사라는 겁니다. 식상제사죠. 지지로 수고의 상진이 있으며 대운 역시 중년 이후 수목 대운으로 흘러서 연납출사 사진판을 한다는 거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오늘날이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행이 1.6이에요. 그것도 제일 높죠. 금은 없습니다. 목수가 있어서 충분히 용신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정관격이에요. 더 이상 뭐 프로그램은 배드리지 않을게요. 306. 그리고 제가 이거 자평진전에서 한 것은 별로, 이건 다 칠석격으로 다 풀어도 되는 사주죠. 이게 평관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나오네요. 평관격이라고 하지만, 이 사주는 평관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요. 그런데 이 사주가 참 안타까운 사주네요. 용신이 좀 힘이 없네요. 신금을 쓰겠다고 하거든요. 식신. 참 귀에 걸린 사주인데, 이게 모두 다 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떻게 쏠린 사주일까요? 이렇게 딱 보면 이건 다 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거는 목을 덮는 개수고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런데도 용신을 신금으로 잡으셨어요. 이 기토가 결국 미토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원에 보니까 참 안타깝죠? 술토대원까지 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사주가 편고한 사주죠. 지나치게 뭐가 많다? 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살이 많으니까 식신을 써서 힘을 쓰려고 해도 이렇게 용신도 힘이 없고 내 자신도 힘이 없으니까 둘이 모자가 껴안고 찬바람에 그리고 모자가 껴안고 뭐를 얘기할까요? 싸나운 남편 앞에서 매를 맞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목이죠, 나무. 몽둥이로 맞고 있는 형상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주네요. 자, 기토생화 중춘이에요. 중춘이라는 건 뭐예요? 묘월이죠. 살살당력, 4개의 살이 당력을 했어요. 이론이 허탈극이, 그게 있어요. 반가운 건 습토, 능생목이라고 해서 습토가 어딨나 그리고 찾아봤더니요. 습토 능생목이라고 했는데 반가운 것이 습토가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자, 일주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풀수목성 그렇게 목이 성한 걸 근심이 없대요. 만약 무토는 반드시 굳이 무토가 됐다면, 저 이제 기토가 아니고요, 무토가 됐다면 저거 감당을 못한대요.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곧바로 극을 당하는데 기토는 극을 당해도 유연하다라는 뜻이겠죠. 갱매 미토, 이거 뭐 좋습니까? 묘미 목을 대죠. 통근 여유하다. 저 기토를 가지고 여태 말씀을 하세요. 초기 용 신금재산, 신금을 가지고 살을 잔다. 안흥생모, 생모 아니고 금호예요. 지 계유년, 이거 보세요. 대운을 얘기 안 하고요, 무조건 그냥 계유년에 이르러라고 하면서 생목금 설금에서 사로불, 생목금연에서 사로불연 벼슬길로 나갔지만 나타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주 별 일 없는 사주라는 뜻이에요. 한랑여세, 이쪽 벼슬 주머니가 여세 씻은 듯이 깨끗했다는 거죠. 원래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저분한 곳에서 뭐가 생기듯 하죠. 요즘 참 지저분한 소리 많이 하죠. 감옥도 많이 가고요. 이렇게 깨끗하면요, 감옥 안 가도 돼요. 위관 청계라고 해서 그 관직을 위해서 하는 일이 깨끗하고 걸게 그냥 깨끗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인품 단방, 그냥 인품 단방. 누가 이 사람 성질이 깨끗하니까 누가 먹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단 옛날 같으면 이런 사주는, 요즘 같으면 이런 사주는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벼슬길을 하시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사례명조 같은 걸 뽑으려면은 부잣집 아니면 관가에 있는 자식들을 뽑았으니까, 출신들을 뽑았으니까 이런 사주도 그냥 맞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주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사주는 아르바이트도 하기 힘든 사주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368번을 하면,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이 명전은요, 시간에 신금이 용시되는 건 확실한데, 중지한 철자님은 일간 기토를 칭찬하고, 미중의 기토를 칭찬하고, 미중의 기토가 그렇게 칭찬하는, 초보자 같으면 지지로 평강국을 이루고 경살격으로 볼 수 있지만, 철자님의 예례안 안맞고 시간에 식신을 용신하는 식신 제살격으로 보았다. 사주가 지나치게 평가한 이유로 서로 불연하고요, 환란이 여세하지만, 그저 인품 단방한 것만 얘기하신 겁니다. 목이 8.6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목을, 칠사를 감당하기가 힘들죠. 병술이나 대에 출사 현명했을 거예요. 하나 내드릴까요? 말년운이 그저 그럴 거예요. 사례면조가 몇 번일까요? 368번이네요. 지금 3살이고요. 여기까지 안 좋아요. 그러나 이 젊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축 때문에 좀 괜찮았을 것이고요. 내 기분이니까요. 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 대운이나 대에 이제 되니까 참 그래도 기초 젊었을 때 운이 다져놔야만이 말년운이 좋아도 나빠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는데 이 기초에 이렇게 다져놓지 않으면 말년이 좋아봤자 별로 좋은 꼴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는 구모가 끝났고요. 또 이제 다음번이 아마 무엇일까요? 모자멸자. 이건 식상성이 많아서 자식이 안 되는 사주예요. 지나치게 죄송합니다. 인성이 많아서 마마 보이죠. 인성이 많아서 자식이 안 되는 사주. 그러니까 엄마의 간섭이 너무 심한 거죠. 이 사주를 전부 육친으로 풀었습니다. 이거 뭐 이해하기는 좀 쉬울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